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최고의 추천 오디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에서 스피커 편은 미리 안내를 해드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앰프와 소스 기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최고의 추천 스피커 편에서 스피커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앰프와 소스 기기를 매칭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오디오 제품들로 오디오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구매 가격 기준으로 3천만 원 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가격 제한선이 없게 되면 오디오 제품은 단품으로 억대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가격 제한선을 어느 정도 두고 추천을 해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좀 그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좀 친숙하게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500만 원짜리 선정을 했다가 갑자기 뭐 2억짜리 소개를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괴리감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실판매 가격 기준 3천만 원 미만까지만 그렇게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류가 많은 듯 하지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이엔드급으로 일단 나눠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요. 중급에서 몇 가지, 그리고 입문용에서 한 2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급부터 쭉 소개를 해볼까요? 하이엔드급으로 저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성능의 파워앰프라면 저는 심오디오 860A V2를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품으로는 일렉트로 컴파니, 과거에부터 있었던 제품이지만은 사실 근래 들어서 프리파워 앰프들을 다시 사용을 해보니까 다른 제품들의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일렉트로 컴파니의 제품들이 가치가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품은 현재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는데 워낙 초신제품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제품은 바로 네임오디오의 신형 뉴 클래식 200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스피커와의 매칭,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청음회를 할 수 있는 준비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거는 사용해볼 만큼 사용을 해봤다는 이야기죠. 근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마크 레빈슨의 5000 시리즈입니다. 마크 레빈슨의 5000 시리즈 5206과 5302입니다. 5206이 프리앰프, 그리고 5302가 파워앰프죠. 그런데 5206과 5302 스테레오 구성보다는 모노블록 구성을 유독 추천을 하고 싶다. 스테레오 구성에 비해서 모노블록 구성을 했을 때 스테레오 구성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모노블록 구성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스테레오 구성으로 했을 때는 구동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노블록 구성으로 했을 때는 그 매칭할 수 있는 스피커의 종류가 월등히 늘어나고 음질의 완성도도 워낙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약간 이제 스테레오 버전하고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모노블록 구성으로 해서는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가격 대비 대체가 쉽지 않은 좋은 아이템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은 누프라임의 에볼루션 STA라는 파워앰프를 제가 아주 극찬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누프라임에서 그 파워앰프를 모노 구성으로 다시 설계를 한 에볼루션 2라는 파워앰프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에볼루션 STA라는 그냥 스테레오 파워앰프도 최고 추천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요. 에볼루션 2라는 제품도 함께 추천을 합니다. 1000만 원 미만에서는 프라임웨어 프리 35와 A35.2 프리파워 앰프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유니스미더치의 유니코 150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올인원 앰프도 하나 추천을 해봐야겠죠. 아캄 SA30을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은 입문용 앰프입니다. 유니코 프리모와 유니코 노브가 좋다라는 것은요, 솔직히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리고 아캄 SA20을 추천을 합니다. 입문용 인티앰프 중에서 2가지를 추천하자면 이렇게 2가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좀 아쉽기 때문에 한두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빈센트 오디오의 SV237 MK2는 여전히 추천할 만합니다. 소스 기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레빈슨의 5101 CD 플레이어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현대 오디오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추천 제품이 되겠죠. 오랜더입니다. 다음 추천 제품은 100만 원 초반대의 DAC입니다. 누프라임의 DAC9X입니다. 그 아래 가격대를 커버를 하고 있는 제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션의 LX 커넥트 DAC라는 제품입니다. 하이엔드 제품으로 한 가지 제품만 더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의 아쿠라는 CDP입니다. 일단 시모디오의 860A V2, 860A V2는 아직까지 제가 사용해본 스피커들 중에서 스피커의 가격으로 봤을 때 한 6천만 원이 넘어가는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구동을 상당히 우수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앰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성향은 아니지만은 프리앰프 매칭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서 가장 완벽한 앰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모디오 파워 앰프이기 때문에 시모디오 프리앰프를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소신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같은 시모디오로 매칭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프리앰프를 매칭하는 게 좋겠다. 시모디오의 프리앰프가 너무 출시된 지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의 이 V2 버전의 파워앰프와 그다지 매칭이 아주 최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프리앰프가 비싸요, 시모디오 프리앰프가. 그러다 보니까 더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앰프 중에서 매칭이 잘 맞는 프리앰프가 있으면은 그 제품하고 매칭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프리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마크 레빈슨 프리앰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크 레빈슨이 한 20-30년 전부터요, 마크 레빈슨에서 3 시리즈 만들 때부터, 심지어는 2 시리즈 만들 때부터 전 세계에서 마크 레빈슨보다 프리앰프 더 잘 만드는 제작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프리앰프를 잘 만드는 제작사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마크 레빈슨만큼은 파워앰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프리앰프하고 소스기기를 만드는 능력이 더 좋은 회사가 오히려 마크 레빈슨이다. 이런 부분들은 오디오를 저만큼이나 많이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마크 레빈슨이 그 작은 신호의 소리 결, 앞단에서의 신호 처리, 이런 거를 다루는 능력이 마크 레빈슨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조금 더 완벽하게 제어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특히 그냥 단순히 그냥 음악적인 느낌으로 좀 잔잔하고 나긋하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그런 음질 성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피커예요. 심지어는 뭐 인클로저가 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들, 무게가 무거운 스피커들, 네, 그런 류의 스피커들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동을 제대로 한번 시켜보고 싶다. 특히 하이엔드적인 사운드가 나오게끔 강력하게 매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저는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앰프가 바로 시모디오 860A V2입니다. 절대적인 가격은 당연히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가격 대비 성능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은 그 정도 급의 스피커들을 어느 정도 구동을 완만하게 준수하게 해줄 수 있는 파워앰프라는 거는요, 2천만 원 미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모디오 860A V2 정도 되면은요, 판매 가격 대비 오히려 구동력이라든지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단단함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가격 대비 합리적이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다음 제품은 일렉트로 콤파니아의 AW250, AW400, AW600, 그리고 신제품으로 곧 있으면 AW800이 소개가 될 겁니다. 여기서 AW600이라는 제품이 그 유명한 네모라는 파워앰프입니다. 이 AW600 네모라는 파워앰프가 아마 오디오를 좀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구동력이 뛰어난 파워앰프로 명성이 자자할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시모디오는 뭐가 되냐? 시모디오는 스테레오 버전이고 AW600은 모노 버전이에요. 가성비가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한다면요, 일렉트로 콤파니아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군더더기 없는 하이엔드적인 사운드에 좀 더 가까운 앰프는 시모디오가 그런 성향에 조금 더 가까워요. AW600은 당연히 모노블럭이기 때문에 소폭 860A V2보다 힘은 더 좋습니다. 860A V2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AW600을 매칭을 하면 해결이 돼요. 그 정도로 AW600이 가격 대비 가장 강력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AW600에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면은 프리앰프 매칭에 따라서 약간 다소 드센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리의 디테일이나 소리의 미려함이나 아니면은 소리를 타이트하게 내주면서도 극도로 뭔가 정교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느냐? 그러면 그쪽 성향하고도 약간 거리가 있고, 반대로 아주 풍요로우면서도 아주 감미로우면서도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영롱한 그런 좀 음악적인 사운드를 내느냐, 또 그러면 그쪽하고도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약간 중립적인 성향에서 살짝 드센 쪽으로 가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성향이 있으면서도 가장 구동력은 압도적으로 뛰어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색 성향 자체는 스피커로 만들어야 돼요. 스피커나 소스기기나 프리앰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격 대비 강력한 파워앰프라는 것은 맞지만은 좀 약간 음색이 드세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스피커가 됐든지 소스기가 됐든지 프리앰프를 좀 잘 써서 살짝 잡아주는 게 좋다. 근데 그 드센 느낌이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 네모 AW600이라는 제품이 단종이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AW800이라는 제품으로 대체가 됐어요. 근데 AW800이라는 제품은 스테레오와 모노 브릿지를 병행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AW800이 그 명성은 자연스럽게 더 확장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W800이 꽤 비싸질 겁니다. 요즘 트렌드대로라면은. 그래서 오히려 AW600 모노블럭이 그리워지지 않을까.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이 정도로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진 모노블록 파워앰프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까? AW600이 사실상 출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고, 그리고 드디어는 단종이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그 수많은 파워앰프들 중에 AW600만큼 가성비가 좋은 파워앰프는 정말 흔치 않다. 그것만큼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리고 AW600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AW250하고 AW400도 가성비가 정말 후덜덜합니다. AW250은 스테레오 버전이고 또 AW400이 모노블럭 파워앰프거든요. 근데 AW600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힘은 살짝 빠지지만은 AW400만 하더라도 진짜 울트라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초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파워앰프는 거의 끝나지 않겠는가. 저는 한 2,500만 원 미만 스피커, 넓게 보자면 한 3,000만 원 미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AW400 정도면은 거의 완벽하다. 더 이상의 파워앰프가 별로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로 컴파니아의 프리앰프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일렉트로 컴파니의 앰프로 프리파워 앰프를 구성을 했을 때 타사 프리파워 앰프보다 구동력은 엄청나게 좋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추천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봅니다. 다음 제품은 네임오디오에서 새로 출시를 한 네임오디오 뉴 클래식 200 시리즈입니다. 이번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NAC를 신제품화 시키면서 프리앰프가 내부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임오디오에서 자랑하는 그 네트워크 프리 기능을 탑재를 같이 일체화 시킨 것이죠.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쾌적하게 작동을 하고요. 전면에 굉장히 고화질 디스플레이도 붙이고 엑셀을 단자도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음색 성향도 조금 더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선명도를 약간 더 향상을 시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하이엔드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훨씬 더 구형에 비해서도 더 고성능화되면서도 기능은 더 완벽해진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파워앰프인 NAP250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해보면은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아주 흔한 표현이 깜짝 놀랬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깜짝 놀랬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영상이 나갔을 겁니다. 포칼 스피커, 포칼 고급 스피커의 앰프 매칭하는 법, 이 영상을 첫 번째로 내보내면서 막 제가 흥분을 했거든요. 포칼 스피커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칼라 유토피아에는 더 고가의 파워앰프와 프리파워 앰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네임오디오의 지금 이 구성 정도면요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정도의 사운드가 나와줍니다. 소프라 3도 상당히 괜찮아요. 소프라 3 정도면은요, 뭐가 아쉽다라는 것을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의 사운드를 만들어줘요. 포칼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타사의 저음이 웬만큼 나와주는 대응급 스피커들과의 매칭도 나쁘지 않다. 그런 것까지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임오디오 신형 뉴 클래식 200 시리즈. 아직까지는 이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해 보신 분이 아마 5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겠고요. 아마 앞으로 올해를 가장 빛내는 앰프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임오디오 소개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마크 레빈슨 5000 시리즈의 모노 브릿지 구성입니다. 마크 레빈슨은요, 원래가 파워앰프가 강력한 성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력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AW600이라든지 혹은 시모디오 860A V2라든지 둘 다 워낙 강력한 성향이면요, 약간 음색이 드세지는 것도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사용해 본 파워앰프들 중에 구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과하게 드세지 않으면서도 음악적인 소리의 표현력이나 촉감까지도 가장 우수하게 표현해주는 파워앰프가 바로 마크 레빈슨입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앰프가 내주는 소리의 소리 결, 촉감, 그리고 음악적인 느낌, 뉘앙스, 이런 느낌들이 좀 부족하다, 좀 아쉽다, 그런 브랜드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워앰프는 그냥 물량만 때려 박으면 파워앰프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프리앰프는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에 대한 견해를 전자적인 기술과 설계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20년 전 혹은 30년도 더 전부터 마크 레빈슨이 프리앰프를 잘 만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000 시리즈 프리앰프인 5206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잘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5206 프리앰프 정도면은요, 그냥 한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파워앰프 쓰면서도 그냥 5206 프리앰프를 그냥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마크 레빈슨 프리앰프는 프리앰프로서의 소리의 촉감이나 음악적인 느낌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파워앰프의 경우에는 모노 브릿지 형태로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렉트로 컴퍼니의 AW600 정도 수준만큼의 어마어마한 강력함을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만 되면은 좀 완만한 느낌으로 구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수준의 스피커들을 매칭을 하더라도 다소 좀 얌전한 것 같기는 해.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그 상태 자체가 구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구동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다. 그런데 마크 레빈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상 평탄하면서도 약간 얌전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진짜 엄중하면서도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요, 그게 마크 레빈슨이 추구하는 음악성이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강력한 느낌이라든지 약간 드센 느낌이라든지 완전히 다이나믹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면서 음악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소리가 따스하면서도 포근하면서도 말랑말랑하면서도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좀 중립적이면서도 완만하게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그 중역대의 표현력이 상당히 따스하면서도 그 특유의 그런 윤기감이 감돌면서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중역대에서 저역대로 내려가면서 약간의 살집과 근력의 느낌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마크 레빈슨이 정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마크 레빈슨 정도면은 현존하는 최고의 메이저 브랜드인 것은 맞죠. 그런데 마크 레빈슨 제품으로 세 덩어리로 구성을 했는데 가격이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비싼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 레빈슨 구성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품은 누프라임에서 출시를 한 신형 에볼루션 파워앰프 세트죠. 에볼루션 STA,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 2천만 원짜리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제품들과 비교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생활을요 한참 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그런 표현들 남발하지 않거든요. 확실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정도의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무조건 더 좋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죠. 제가 비교를 해도 좋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분명히 저는 1,500만 원 이상 되는 제품들과 견주었을 때 더 좋은 부분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D클래스 앰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을 시켰다. D클래스 증폭 방식 앰프의 미래상을 제시를 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볼루션 STA 스테레오 파워 앰프 같은 경우에는 한 스피커 가격으로 치자면은 실구매 가격으로 한 2,500만 원 미만에서 대략 한 90%까지는 구동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워 앰프의 가격을 감안하면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 에볼루션 2라고 하는 모노블록 파워 앰프가 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제품도 이미 저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은 이제 리뷰 영상 나갈 거거든요. 근데 에볼루션 2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까지도 90%가 아니라 거의 95%까지도 구동을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동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AW600이라든지 아니면 시모디오 860A V2라든지 마크레빈슨 모노블럭이라든지 이런 앰프들처럼 AB 클래스 방식이 구동을 해주는 느낌하고는 음색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누프라임의 신형 에볼루션 파워 앰프들이 엄청나게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됐든 D클래스는 D클래스예요. 그러니까 D클래스 파워 앰프가 아무리 좋아졌다라고 해도 A클래스 방식이라든지 AB 클래스 방식과 음색적인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톤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동일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동일할 것 같으면은 AB 클래스 방식으로 제작을 하지 뭐하러 D클래스 방식으로 제작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누프라임 에볼루션 STA나 누프라임 에볼루션 2 같은 파워 앰프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AB 클래스 파워 앰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아주 짜릿하면서도 치명적인 느낌을 주는 아주 시원시원하면서도 명쾌한 소리의 이탈력, 그리고 아주 저음을 탱글탱글하면서도 쫀득쫀득하게 내주는 그런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정교한 저음의 표현력, 그러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딱딱하지 않으면서 고음부와 중음부와 저음부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뭔가 마치 그 특유의 쫀득쫀득한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잘 나와줍니다. 다른 D클래스 파워 앰프에서,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는 안 나와주는 그런 특유의 쫀득쫀득하면서도 탱글탱글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탱글탱글한 맛이 의외로 가볍지 않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강력한 앰프인 게 맞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AB 클래스 방식의 강력하다라는 파워 앰프들보다 에볼루션 2 파워 앰프가 오히려 더 다이나믹이라든지 소리의 스피드감이라든지 탱글탱글한 맛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이 메이저 브랜드나 이 AB 클래스 방식의 중량급 파워 앰프들에 비해서 반의 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당장에 고가의 파워 앰프를 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와 구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요, 에볼루션 STA는 가격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에볼루션 STA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물론 에볼루션 STA가 먼저 소개해드리는 AB 클래스 방식의 파워 앰프들보다 성능이 무조건 더 낫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에볼루션 STA를 처음 사용을 해보시면요, 아, 이런 게 강력한 파워 앰프의 느낌이구나, 이게 구동이 됐을 때와 구동이 안 됐을 때의 차이구나, 아, 나 아직까지는 내 스피커 제대로 사용을 한 게 아니었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오디오적인 쾌감으로 좀 더 유리한 제품으로는 저는 1,000만 원 미만에서는 프라이메어 프리 35와 A35.2 프리파워 앰프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반대로 음악적인 뉘앙스나 감성이 뛰어난 제품으로는 저는 윈스미더치의 유니코 150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을 거의 뭐 사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완벽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은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을 추천을 해오면서 취향이 맞는 분들께서 딱 잘 사용하셨을 때 너무 마음에 든다. 음악을 듣는 행복감이 너무 좋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성비까지도 좋고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 뭐 음악 듣는 즐거움이 너무 좋다. 그런 칭찬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추천을 하고 나서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의 이런 뭔가 흡족한 만족감, 심지어는 뭐 자부심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굉장히 뭐 기분이 좋죠. 그런데 유니코 150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게 해줬던 제품인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유니코 150 정도의 앰프의 스피커는 어느 정도를 매칭할 수 있을까요? 뭐 저렴하면은 뭐 비슷한 가격대에 뭐 5, 600, 700만 원대의 스피커도 매칭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비싸다라면은 뭐 한 1000만 원 초반대, 많이 비싸면 뭐 한 1000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거의 뭐 첫 번째로 유니코 150을 먼저 매칭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10가지 스피커를 매칭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7가지 정도는 매칭이 아주 잘 맞는데 뭐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완벽한 제품이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유독 약간 저음이 좀 덜 나오는 경향의 그런 스피커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원래가 저음이 덜 나온다기보다는 구동이 이상하게 잘 안 맞아가지고 뭐 저음이 뭐 덜 나온다거나 좀 빈약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유니코 150을 매칭을 해서 음악을 들었을 때가 피로가 풀리고 고민이 해소가 되고 잡념이 사라지고 가장 그 재생되는 음악 자체에 제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을 이탈리아에서 했잖아요. 사실 요즘 이 정도 가격대의 오디오 제품들 중에 본국에서 본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500만 원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생산을 했으면서도 기본적인 물량 투입이나 성능에 비해서 500만 원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하는 가격대를 고려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800VA고요. 증폭을 위한 트랜지스터가 16개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럼 16개면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안에 진공관이 채널별로 또 2개씩 해가지고 총 4개가 사용이 되었고요. 무게는 정확하게 한 25kg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중량급의 인티 앰프죠. 그러니까 구성으로 봤을 때는 무게나 구성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초반대 인티 앰프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격은 반 가격. 저는 뭔가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뭐 짜릿함이라든지 강력함이라든지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나는 음악을 잔잔하면서도 그윽하면서도 근사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적인 분위기를 내 공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하고 그리고 음악을 피곤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해 가면서 듣기보다는 음악을 이렇게 뭔가 음악을 깔아놓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음악이 뭔가 흐르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나에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 그런 감성적인 사운드, 그러면서 그 음악이 재생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음악의 톤 자체에서 내가 뭔가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음악적인 분위기 연출, 그런 느낌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꾸며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을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은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자면 성향상으로는 상반된 성향이면서 또 제가 빠뜨릴 수 없이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프라임에어의 프리파워 앰프죠. 이 프라임에어의 프리파워 앰프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체 네트워크 모듈인 프리스마 네트워크 모듈을 탑재를 했을 때 올인원 앰프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내장되어 있는 DAC의 음질이 앰프에 내장되어 있는 DAC 음질로서는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본 내장 DAC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모듈인 프리스마 모듈이 정말 쌉니다. 얼마 안 비쌉니다.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모듈 중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저렴한 합리적인 그런 구성이지 않을까.
근래 들어서는 상당히 편의성도 좋아졌어요. 타이달도 작동이 잘 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버블 UPnP라든지 이런 앱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올인원 앰프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칼 소프라 시리즈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앰프는 뭐냐? 그러한 주제로 영상을 또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포칼 스피커를 포칼답게 하이엔드 스피커답게 구동을 시켜주면서도 음질을 만들어주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프라임에어 프리파워 앰프를 첫 번째로 아주 자신 있게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고해상력, 고광대역, 그리고 아주 실키한 촉감까지도 표현을 해주는, 일단은 해상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리고 저음을 아주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단단하면서도 탄력감 있게 탁탁탁 이렇게 때려주는 느낌. 그러면서도 소리의 입체감, 이렇게 쫙 펼쳐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마치 정말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는 눈앞에서 뭔가가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듯한 느낌. 이렇게 마치 이 음질이 4K, 8K 화질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음질이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듯한 느낌.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앰프 구성이 바로 프라임에어 프리파워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도 종종 썼었죠. MP3 파일을 재생을 했는데 마치 2496kHz 음원을 재생한 것처럼 느껴진다. 소리의 뭐 선명도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확 살아난 듯한,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 그런 표현 종종 쓰곤 했었죠.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제 그 정도로 해상력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투명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 향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프라임에어 프리파워 앰프를 쓰시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많이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클래스 D 방식의 앰프가 음악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클래스 D 방식의 앰프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약간 음악적인 느낌이 좀 이질적이고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섬세함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풍요로운 느낌, 풍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리가 좀 차갑고 거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접하면서 가장 소리의 촉감이 이 정도면은 들을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촉촉하면서도 마치 실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매칭에 따라서는요. 그렇게 느껴졌던 최초의 앰프가 프라임에어입니다. 매칭을 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중저음이 부실하거나 가볍게 재생되는 스피커들, 과도하게 중고음만 얇게 재생되는 스피커들, 공간이 넓은 데에 비해서 중저음이 좀 적게 나오는 좀 금속적 성향의 스피커들, 그런 경우의 수만 아니라면은 프라임에어 프리파워 앰프를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오디오적으로 마치 하이엔드적인 음질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입력상자도 여러 개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내장 DAC의 성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그리고 프리스마 네트워크 모듈을 탑재를 했을 때 올인원 앰프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